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증축을 한 것이 허가관청에 적발되어서 일반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된 건물의 확인 방법과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사이트 세움터에서 발급받아서 대장을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나 준공 후에 무단으로 용도 변경이라든가 증축, 대수선 등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한 건축물로서 항공 촬영 결과 담당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거나 또는 주변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세움터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이와 같이 첫 페이지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요 아래 다음 페이지는 그 변동 내용 및 원인란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 내용과 시정 명령 내용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그 위반 내용과 시정 명령 내용이 요 변동 내용과 변동 내용 및 원인이라는 요 항에 다 기재되어서 표시됩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 내용은 원상복구라고 시정 명령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는 건물이나 상가 점포에 현황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시군구청에 적발이 되지 않았거나 적발되었는데 그 적발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도 위반 건축물이 쓰여있지 않겠지요. 또한 계약 전에 현장에 임장을 가서 현장을 살펴보러 현장을 가서도 도면상 면적과 현재 위반이 되어 있는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시점에 아래와 같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사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상 위반 건축물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잠금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는 계약일 현재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잠금시까지 이 위반 건축물을 처리하여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기재사항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또는 계약일 현재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기재는 없으나 향후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시 현황상 위반 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인의 업종의 입점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손해배상 없이 받은 금정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특약을 상황에 따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 행정처분은 건축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건물에 내주었던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외 필요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건축법 79조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입점 제한. 신규 사업자인 임차인은 그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이러한 행정 절차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즉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려는 때에 담당 주무관이 임차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 건축물 기재사항이 있으면 거부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허가나 등록, 신고가 되지 않겠지요. 또한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 신고, 등록증이 없어서 허가, 등록, 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되면 허가나 신고증이 없어서 결국 사업자 등록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 영업자의 영업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도 행정청에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시 기존의 영업장 면적 등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신규로 보아 담당 주무관의 현장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 판매 업종 등 자유업. 자유업이란 말은 세법상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허가, 등록, 신고를 받지 않는 그런 업종을 흔히 자유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유업에는 단순 판매 업종이 많은데 자유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시군구청을 거치지 않고, 즉 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을 해서 신청하므로 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업종은 일단 임차하려는 건물에 위반 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 건축물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하여 건축물을 만약 철거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장이 없어지므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자유업종이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매매 시에 해당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기재사항이 있으면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 매수자가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과 달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없어져서 위반 건축물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이 위법사항이 제거될 때까지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냥 사용료 개념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반 건축물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소유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이 인지하고 임차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기존의 임차인이 임의대로 증축한 위반 건축물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는 경우를 사례를 보면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위반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현황상 위반 건축물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적시하여서 임차인이 이를 알고 임차하며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얻게 됩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부담액과 액수와 그 누가 내는지 그 부담 주체를 정하여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위반 건축물의 확인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